지금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한국은 GMO를 수입을 세계 1위입니다.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유전자 변형 콩이나 옥수수를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해필이면 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간장, 고추장, 된장 속에 GMO 굉장히 많고요. 소, 돼지, 닭들이 먹는 사료, 유전자 변형 콩이나 옥수수 사료가 싸거든요.
이거를 위산 과다로 해서 제산제를 쓰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위산 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분 섭취를 더 하고 HCL이 위산이니까 약간 짜게 먹고 공복에 물을 많이 먹어주는 이런 작업을 꼭 하셔야 되고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좋아요. 그냥 쑥 들어가니까. 근데 밥을 먹다가 물을 먹으면 밥 때문에 물이 못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정체되면서 위산을 다 묽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뭐가 막 나오냐면 에피타이저라는 게 나옵니다. 에피타이저에 과일이나 샐러드 나오죠. 그러면 금방 물처럼 푹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먼저 먹고 본식 고기 같은 걸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TV에서 밥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지 말았는데 조금은 먹어도 돼요. 근데 막 큰일 날 것처럼 야! 먹지 말았잖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육은 조금은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리는 빨리 지나가는 걸 먼저 먹어야지 정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에 물을 먹거나 식사 전에 물을 먹는 건 괜찮지만 식사 중간에는 조금만 먹거나 그 다음에 식후에 한 30분, 1시간 있다 먹는 게 좋다는 거고 간 디톡스를 하지 않으면 담즙이 나오지 않고 담즙이 나오지 않으면 적게 나오면 지방이 흡수 안 된다 그랬죠. 지방이 흡수 안 되면 몸 안에 칼슘도 흡수가 안 돼요. 음식 속에서. 그러면 몸 안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불안불정, 공황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담과 더불어 저희는 디톡스를 통해서 공황장애 이런 거를 같이 치료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 충동도 그런 거죠. 그래서 간을 해독을 해가지고 대변, 소변, 땀 세 군데로 빼냅니다. 뭐 대변, 소변, 땀 빼는 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간에서 충분히 이렇게 해독을 해야 되는데 간을 정수기 필터 청소하듯이 안 하다 보면 충분히 해독이 안 돼가지고 밑으로 대부분 빠져야 되는데 하수구에 머리카락 끼듯이 밑으로 잘 안 빠지면 위로 넘쳐요. 그래서 피부 이파로 독소가 역류돼 버리면 점이나 검버섯, 힘이 주근깨, 목에 쥐젖이 있어요. 목에 만져봤을 때 뭔가 뻘뻘뻘 올라올 듯이 쥐젖인데 그게 있다면 장에 폴립이 있다는 뜻이고 대장. 너무 작아서 내시경에서는 못 찾아낼 수도 있지만 목에 쥐젖이 있다면 반드시 있는 건데 피부 가서 쥐젖만 제거해요. 곰팡이만 제거한다는 거예요. 습기를 제거해달라고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그거를 잘못 인식한 거죠. 그리고 검버섯이 영어로 리버 스팟입니다. 간이 안 좋으면 생기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 검버섯 대부분 있는 분들 간 검사하면 다 정상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고 조금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잡티가 많거나 피곤을 많이 느끼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뭐 피부가 많이 알러지가 생기는 이럴 때 약간 간을 의식을 하셔야지 밑 찾아서 제거할 수 있지 70% 망가질 때까지 기다려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들 외모에 관심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피부에도 관심 많잖아요. 살 안 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정수기 필터를 깨끗하게 해주면 피가 빨리 돌겠죠. 우리가 탈수기가 막 빨리 돌아야 물이 빠지는데 천천히 탈수기가 돌면 물이 빠져야 안 빠져요. 안 빠질 거 아니에요. 붓기가 싹 빠져서 젊은 사람들처럼 얼굴이 작아지고 싶잖아요. 그럼 피를 맑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외모에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 하면 설사를 막 쫙쫙 합니다. 이거는 목통이고 입식도, 위장, 소장, 대장, 항문을 제가 하나의 간으로 그렸는데 대장 내시경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 속을 다 비웠다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을 비운 게 아니라 소화관만 깨끗하게 비운 거예요. 속을 비웠다는 말은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이 소화관으로 들어와서 흡수대가 몸 속으로 여기가 몸 속이거든요. 이걸 전체를 다 비우면 속을 비운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면서 속 비웠다는 건 소화관만 비운 건데 음식이 들어와가지고 흡수대가 몸 속으로 들어왔는데 몸속에서 음식 사용하고 남는 찌꺼기는 간에서 75% 해독해서 전부 다 대변 소변으로 빼내야 돼요. 그런데 노폐물이 많고 간이 해독이 안 되면 이 하수구 머리카락에서 바뀌어버려요. 밑으로 빠지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일로 못 빠지면 이쪽 피부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피부병 환자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부를 치료하려고 그러면 피부만 치료하면 낫지 않고 일단은 리퀴드가 신드롬에서 장 누수 현상, 장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간을 치료해야지 피부가 좋아진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피부가 치료도 급하면 해야 돼요. 스테로이드 같은 거. 하지만은 그걸로 안정화됐을 때는 반드시 장과 간을 치료해줘야지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요즘에 몸안이 약간 꾸중거리고 독소인 상태에서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요. 줄기세포를 너무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뇌순환 장애가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필러라든지 보톡스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쪽에 순환 장애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렇게 성형을 너무 자주 하는 분일수록 또 저는 해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요즘은 자기 인물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뭐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자기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걸 통해서 몸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게 동영상이 돌아가지 않는데 간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해주면 좋고요. 처음에만 연속으로 3번 합니다. 그래서 치석도 6개월에 한 번씩 제거하라고 스케일링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면 되고 세트 포인트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세트 포인트는 뭐냐면 다이어트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 에어컨이 25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28도, 29도일 때는 가동이 돼요. 그러다가 25도쯤 되면 약간 운행이 중지가 돼요. 그걸 세트 포인트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원래 임신하기 전에 50kg였어요. 근데 출산하고 나서 애 키우다 보니까 70kg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1년간 유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는 세트 포인트가 50kg가 아니라 70kg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70kg에서 50kg가 되려면 살을 빼고 나서 1년간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3, 4개월 정도 하다가 그냥 만족한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데 다시 또 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 플랜으로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려면은. 그리고 이런 냄비가 있는데 냄비 밑에 가스레인지 불이 3칸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매일 먹을 때는 가스레인지 불이 3칸이에요.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적게 먹어버리면 3칸일 필요가 없잖아요. 불을 줄여버려요. 2칸으로. 그런데도 계속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운동만 하고. 그러면 1칸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화력을 좀 줄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살이 빠졌다. 기분 좋다. 친구한테 다 자랑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살이 안 찌고 싶어서 아주 조금만 먹어요. 그래도 잘 쪄요. 왜치죠? 화력이 3칸에서 1칸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적게 먹어도 살 찌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빼려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서 근데 그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면 되는 거고 빨리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먹으면서 살 빼야 돼요. 왜? 가스레인지불 3칸을 유지한 채로 빼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게 20대 혈관이고 60대 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이 9만 킬로 지구에 2바퀴 반이라고 하는데 그게 계속 줄어들어요. 20대에서 40대, 50대 될 때 50%, 또 50% 계속 줄어들어가서 보시면 60대 혈관은 그냥 가느다란 혈관은 다 막혀있고 그냥 나뭇가지 같은 거 몇 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혈액도 만약에 반대급수 없이 참기름 같이 걸쭉하다?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한 10년 동안 계속 아프다가 죽는 거예요. 혈관 문제, 혈액의 품질 문제 해결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발효했었어요. 천연물 발효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소주잔으로 50cc 마시면 혈관을 건강하게 열어줘요. 산화질소라고 아마 들어보셨습니다. 운동하면 혈관 내피 속에 산화질소가 나오는데 합성품도 많아요. 근데 천연물로 해야 안 됩니다. 합성품은 오래 먹으면 안 돼요. 그걸 먹어주면 다이너마이트 원료처럼 앱 먹거든요. 혈관이 팍팍 열려요. 팍팍 열리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참기름 같은 피가 아니라 맑은 피를 공급하면 세포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포가 다 이제 좀 노화되는 거죠. 이거를 왜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두피 마사지도 하고 목도 마사지 하는 뜻도 있지만 심장에서 피가 전신으로 갈 때 맑은 피 갔다가 돌을 때 탁한 피가 와요. 그 탁한 피가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간에서 피가 걸러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깨끗한 피가 심장으로 가서 머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참기름 같은 걸쭉한 피가 경동맥, 추골동맥 양쪽으로 경동맥, 추골동맥으로 참기름 같은 피가 얼굴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내장, 목내장, 마모니 신부적으로 눈이 막 떨리겠죠. 안구 건조증 생기겠죠. 인공눈물 넣어도 계속 건조하겠죠. 귀도 안 들려요. 이명난청, 보청기도 잘 안 들리고, 치아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 다 빠져버리고 그 비싼 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